와우,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스피커는 프랑스에서 날아온 포칼 솔로 6B입니다. Tell me, is life just a playground? Think you're the real deal, honey, and someone will always look out for you. But wake up, baby, you're so totally deluded. You'll end up all lonely if you don't get a boot in your head. 프랑스에 위치한 스피커 명가 포칼에서 나온 솔로 6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포칼의 솔로 6B의 후속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때 뭐랄까 유행어 같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가 스피커 관련해서 나 뭐 모니터 스피커 바꿔야 돼, 모니터 스피커 뭐 쓰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정말 입버릇처럼 솔로 6B 써, 솔로 6B 써, 이런 식으로 뭔가 유행어처럼 사용이 될 만큼 전작이었던 솔로 6B는 너무나도 많은 PD님들, 너무나도 많은 작가님들이 사용했던 베스트셀러죠. 그렇게 유명했던 솔로 6B의 후속작이 바로 이 솔로 6입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솔로 6 2A 방식 스피커이고 프리퀀시는 40에서 와우 무려 40kHz까지 재생이 됩니다. 포커스 모드일 때는 110에서 10kHz까지이고, 포커스 모드가 뭐냐?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맥스 SPL은 110dB, 포커스 모드일 때는 109.5dB, 인풋은 XLR로 구성되고 10kΩ, 그리고 4가지의 컨트롤이 가능한 EQ 컨트롤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퍼는 6.5인치, 트위터는 1.5인치이고 크기는 33.4, 24.6, 29.5cm이고 무게가 13kg입니다. 꽤나 무거운 스피커에 속하죠. 자,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포칼 마크가 있고 제일 위쪽에 트위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가 카메라에 잡힐까요? 은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역돔입니다. 일반적인 트위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오목한 역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역돔 트위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래를 보시면 베릴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포칼에서만 사용하는 거의 포칼의 전매 특허 같은 트위터의 소재인데, 이 베릴륨이 무려 여러분 금보다 50배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램당 가격이. 이게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포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금보다 50배 비싼 베릴륨을 소재로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생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 최첨단 항공산업 이런 곳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하는데, 이걸 왜 트위터에 적용을 했냐? 이 베릴륨이라는 소재가 알루미늄이나 티타늄보다 무려 경질성이 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리 시그널을 통과를 시킬 때 알루미늄보다는 2.5배 더 빠른 전달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무려 경이적인 40kHz라는 초고역대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역돔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포컬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역돔으로 이렇게 트위터를 설계를 하면 일반 돔 형태의 트위터보다 장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돔으로 했을 때 낮은 위치와 높은 위치의 중간에서부터 코일을 감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그러니까 시그널의 전달력과 표현력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고, 2번째 장점은 이렇게 역돔으로 설계를 하면 레조넌스, 특히 디스토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역돔의 형태를 취하게 된 거죠. 베릴륨 역돔 트위터.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6.5인치 우퍼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우퍼 역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돼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크게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콘 소재가 컴포짓 샌드위치 콘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유리 섬유 두 장을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짓이겨서 만든 소재로 이 콘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일반적인 유리 섬유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면 응답성은 높고 왜곡률은 낮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기술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얇은 줄이, 고무줄이 두 줄이 가 있죠? 요거 한 줄, 두 줄. 더 가까이서 찍어 볼까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얇은 고무링 두 줄이 있죠. 이걸 포칼 측에서는 TMD, 하모닉 댐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우퍼에서 소리가,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서스펜션, 이 고무에서 서스펜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옆면에서 보면 스피커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서스펜션 고무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콘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작용에 의해서 불필요한 공진이 일어나는데, 이 작은 고무링 두 개가 여기로 튀어나오는 질량을 한번 잡아주고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질량을 한번 잡아줘서 불필요한 공진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우. 이 프로 장비 회사들의 집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고무링 두 개가 불필요한 공진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솔로 6B 초창기 버전에는 이 DMT 하모닉 댐퍼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고, 후반기 2017년 18년 생산된 솔로 6B부터는 이 기술이 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링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요걸 보면 솔로 6B가 옛날 솔로 6B구나, 마지막에 생산된 솔로 6B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최신의 솔로 6부터는 이 기술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뒷면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오토 스탠바이 온오프 스위치가 위치를 합니다. 이 오토 스탠바이는 한다 하는 스피커 브랜드들은 다 넣고 있어요. 왜? 유럽의 환경 규제? 그 규제의 하나의 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 스탠바이가 있어야 유럽에서 스피커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다 하는 스피커 브랜드들이 오토 스탠바이를 넣기 시작을 했고, 간혹 이제 이 오토 스탠바이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불편하던데. 많이 불편하세요?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온오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옆을 보시면 인풋이 있습니다. XLR 규격으로 되어 있는 인풋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인풋 단자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입력 단자나 규격, 뭐 AS 이런 규격은 없고 아날로그 XLR 규격의 입력 단자가 하나뿐이다.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dBV가 있고 플러스 4dBU가 있어요. 이 포칼 솔로 6를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에 연결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도 완전 엔트리급의 솔로 6를 묶진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준인 플러스 4dB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위쪽에 마이너스 10dBV 같은 경우에는 프로 장비의 표준 레벨이 아닌, 그러니까 컨슈머용 오디오 제품, 뭐 CD 플레이어나 뭐 전축이나 뭐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실 때는 마이너스 10dBV에다 놓으시면 되고, 프로 장비를 연결하실 때는 플러스 4dBU에다 놓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으로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포커스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플레인지 스피커를 흉내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인지 스피커가 뭐냐, 이렇게 조그만 큐브 형태의 스피커들 혹은 한 개 유닛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들, 이렇게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즉 드라이버 유닛 하나로 고음부터 저음까지를 모두 재생하는 스피커를 이제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하는데, 그 플레인지 스피커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초고역과 초저역을 제외한
소리를 잘 듣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조금 더 체크하는 용도로 플레인지 스피커를 사용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솔로 6는 포커스 모드라고 해서 그 플레인지 스피커를 흉내를 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커스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 얘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이 110Hz부터 10kHz까지만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해외에 여러 반응들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기능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플레인지 스피커 같은 소리가 아니다. 그렇겠죠. 일반적인 플레인지 스피커는 거의 뭐 4인치 정도인데 얘는 6.5인치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통도 더 크고요. 그래서 이걸 해외 포럼 같은 걸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플레인지 스피커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달려있으면 해자 아니에요, 여러분? 고역과 저역을 날린 모드로 하나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건 무조건 땡큐 아닌가요? 난 무조건 땡큐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되지? 난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이런 기능 다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스피커들이 난 이런 기능이 다 달려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브랜드건? 무조건 땡큐일 것 같은데. 이 포커스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꽉꽉이 페달 있잖아요, 스위치 같은 거. 그거를 포커스 인에다 꽂아주세요, 페달을. 그리고 포커스 아웃을 다른 한쪽에 솔로 6에 포커스 인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페달을 포커스 인에 넣어주시고 포커스 아웃을 다른 한쪽에 포커스 인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달을 딱딱 누르면 전면에 포커스 모드에 불이 두 개 다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4가지 EQ 컨트롤 파트가 위치를 합니다.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이죠. 45, 60, 90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로우 컷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 저역에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표현될 때 로우 컷을 사용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로우 컷을 제일 많이 쓰실 때에는 우퍼 연결할 때, 서브 우퍼 연결할 때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로우 컷 기능도 달려 있고, 그 옆으로 로우 프리퀀시 쉘빙과 하이 프리퀀시 쉘빙, 그리고 로우 미들 EQ Q 값이 적용되는 EQ가 달려 있습니다.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 3dB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매뉴얼 상에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로우 미들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 솔로 6를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반사음을 만들어내는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때에는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로 돌리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팁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손댈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청자와 스피커가 너무 거리가 좀 멀 때, 그럴 때는 하이의 고음대를 플러스로 살짝 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해 주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 브라켓 달리는 구멍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 스위치 있고요. 이제 이 솔로 6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재미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다른 공간에 있는 여러분이 오롯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테스트는 재미로, 최 실장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포인트로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 4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베이스먼트 잭스의 굿럭, 두 번째 곡은 키들라로이의 스테이, 세 번째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 네 번째 곡은 저스틴 비버의 피치,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했고요. 베이스먼트 잭스의 굿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명곡이죠. 네, 벌써 한 14년, 15년 된 명곡인데, 이 곡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보컬이 천장에 닿아서 시작을 해요. 끝까지 다 천장에 꽉 차 있어. 그런데 웃기는 건 모든 악기들이 다 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다 뛰쳐나가는 곡입니다. 그래서 코러스 앞부분 드럼 필링만 들어가도 꽉 차요. 제 나름대로는 어떤 뭐랄까 스피커가 갖는 분리도와 여유도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체크할 때 듣는 음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곡
키들라로이의 스테이랑 에스파의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디크루로 작가님들이 청음을 하러 가끔씩 오시거든요. 오시면 그 듣는 뭐랄까 대중음악 리스트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작가님들이 오시건 이렇게 좀 자주 듣는 곡들이 있어요. 자주 체크하시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 중에 하나가 바로 키들라로이의 스테이랑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아마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보컬과 스네어를 체크하시는 용도로 들으시는 것 같고 에스파의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스, 저역 베이스랑 신디 그리고 보컬 리버브의 양감 이런 걸 체크하는 용도로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곡 피치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내 맘대로 할 거야. Tell me, is life just a playground? Think you're the real deal, honey, and someone will always look out for you. But wake up, baby, you're so totally deluded. You'll end up all lonely if you don't get a boot in your head.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I feel like you can't feel the way I feel.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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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When I'm away from you, I miss your touch. You're the reason I believe in love. It's been difficult for me to.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Give me 좀 boy. 빛의 core, so high, 많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마치 디스코드, 날 닮은 너 누구야? 사건이 다가와, 거세게 가져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걸 누구도 말야 지금 내 안에선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멈춰 그걸 찾아 Bring no light of a dying soul 불러내 내 우주를 봐봐 Supernova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et my light right from the source, yeah. Yeah, that's it. Can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Can I see you? There's nothing like your touch. It's the way you lift me up. Yeah, and I'll be right here with you till the end.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get my light right from the source, yeah. Yeah, that's it.
sure yet, but I'm for ya. All I can want, all I can wish for. Nights alone that we miss more. 네, 이렇게 오늘 솔로 6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솔로 6의 소리를 솔로 6B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 6B가 워낙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솔로 6B의 소리를 알고 계실 거고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솔로 6B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고역대가 탑엔드가 살짝 도드라지면서 뭔가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바스락지는 느낌이랄까, 크리스피한 느낌? 요런 느낌과 함께 한 5km, 6km 이상대가 솔로 6B보다 좀 더 잘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세하게 고역대가 밝아지고 탑엔드가 조금 더 올라갔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허리춤이 이렇게 앞으로 좀 쏟아져 나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솔로 6B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 6B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상이 전체적으로 뒤로 가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차이점은 전작이었던 솔로 6B도 그 가격대치고 꽤나 넓게 들리는 스피커에 속했었거든요. 얘는 솔로 6B보다 조금 더 넓게 들립니다. 즉 고역대 탑엔드가 조금 더 올라오고 조금 쏟아지는 느낌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넓게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퉁불퉁한 어떤 다이나믹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악기들 간의 소리들 간의 분리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솔로 6B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들어보면 우와 이렇게 변했다고 할 정도로 변한 건 아니에요. 아마 솔로 6B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솔로 6를 들으면 오, 꽤 변했는데? 요 정도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진짜 너무나 개인적인, 왜냐면은 옛날에 솔로 6B를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동의하고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개인적인 거지만, 예전에 솔로 6B를 들었을 때는 그 뭐랄까 리버브 테일, 특히 보컬에 대한 리버브 테일의 부피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그 리버브 테일의 끝맺음?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약간 리버브 테일의 끝이 뭐랄까 뭔가 좀 아사무사 끝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한 0.2% 정도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었어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 6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 6B도 워낙에 넓게 들리는 스피커로 유명했지만 더 넓어지면서 쏟아지는 느낌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이 더 잘 표현이 되면서 넓어졌으니까 좀 스펙트럼적인 여유가 좀 생겼겠죠? 그것 때문인지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보컬 리버브 테일에 대한 끝맺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더라.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했는데? 라고 느꼈던 개인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로 6 살펴봤습니다. 전작이었던 솔로 6B가 워낙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워낙에 많은 작가님들, PD님들이 애용하시고 사용하셨던 스피커 라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포칼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잘 나온 스피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네이버 검색창에 미디크루 십시일반 도와주신다면 저 최 실장 2025년에도 한번 달려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